그래서 이제 하여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때 하여튼,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좀 환골탈태하고 그 육공화국에서 있었던 그 좀 검찰의 위상이 올라가고 권한이 세진 것을 유지해 보려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의 검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조사해서 처리하자, 특수부 같은 데가 이런 걸 하는데, 한번 사건이 난 게 뭐냐면은 한맥혈연 단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대학생들을 선거판에다가 동원하고 이권 챙기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거 잘 됐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어디가 더 많이 했겠습니까? 민자당이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민자당을 이걸 조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걸 조사하다가 민자당 측에서 이제 제동이 걸려서 담당 부장검사의 검사 생명이 경각에 몰리는 지경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 특수부수사라는 게 검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해서 우리가 징계 먹을 수도 있어. 잘 안 되면 우리가, 우병우도요,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센 놈 하나 잡아 넣었다가 자기가 좌천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그때 깨우쳤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맥회 수사는 민자당의 부담을 고려해서 흐지부지 이제 됐습니다. 김기춘이가 법무장관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을 때 몰랐어요. 민자당 대표위원을 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와, 검찰총장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이거예요. 검찰총장은 장관 20명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총장이 위세가 막강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그쪽에 지분이 있어서 그런지, TK예요. 박정철 전 선수. 근데 그 다음에 김도원, 김기수, 김태정은 다 PK입니다. 부산경남 자기 출신 지역으로 이제 갖다 꽝 앉히는 겁니다. 그거 놓고 있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정말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감춰졌었던 온갖 비리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사건이 슬롯머신 사건이에요. 이 슬롯머신 사건을 조사하다가 뜬 게 홍준표입니다. 사실은 홍준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홍준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걸 정치에 들어오면서 슬롯머신 검사, 그래서 모래시계 검사로 이제 자기를 포장하면서 아주 지금까지 이제 정치 생명을 끌고 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홍준표가 그때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검사 생명을 걸고 배후와 대결한다. 이게 홍준표가 여기 지금 요게 홍준표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홍준표 출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박철원이도 구속이 됩니다. 박철원이도 구속이 되고, 이건계 고검장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다고 자주 찾아놨다가 안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80년대는 박정희 시대는요, 그래도 검찰이 경찰보다 위에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당 시절에 경찰이 워낙 기세가 등등했었으니까 그 서열을 정해줬습니다. 경찰은 검찰 안에야. 그걸 어떻게 보내냐면은 경찰 총수에 검사 출신들을 갖다 앉혀요. 검사를 임명을 합니다. 근데 한옥신이야 그래도 나이도 있고 검사로서의 경력도 높았으니까 한옥신을 치안 총수로 앉혔을 때는 좀 덜 했지만, 이건계가 몇 살 때? 31살 때. 31살짜리 새파란 검사를 서울시경국장을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청장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열 싸움에서 뭐냐면은, 왜 조폭이 영화 두복 보면은, 형님 한다. 넌 얘 아우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러니까 자, 형님 모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 못해서 형님 부르는 장면들 조폭 영화에 나오죠. 딱 경찰하고 검찰 서열을 이건계는 박정희가 특별히 이뻐했어요. 왜냐? 이건계의 아버지인 이용문이 박정희가 군대에서 존경했던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박정희의 상급자이면서 박정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계 불러다가 내가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은 나는 혁명 못했을걸?
아버지가 먼저 했을걸?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실제로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웠었던 사람이 이영문입니다. 그 이영문의 아들을 이뻐해갖고 검찰 시경국장을 시키기도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검찰 역사에서 아주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5.18 진상규명하면서 그 전두환 노태우 처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가 처벌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노태우가 이미 손잡았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을 처벌한다? 노태우를 처벌한다? 아니, 뭐 정치적인 인연을 끊고 뭐 가는 데까지는 좋지만 처벌하는 건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심이 확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졌는데,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대중을 비난하면 안 되는데 대중한테 섭섭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5.18 갖고 싸울 때는 대중들이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비자금 갖고는 대중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격분해서 나왔습니다. 그 왜 살인사건 있을 때 강도야 하면 아무도 뛰어나오지 않는데 부재야 하면 다 뛰어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광주 5.18 의 학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갖고 싸울 때는 대중들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지지하지는 않았는데, 이 전두환 노태우가 돈 떼먹은 거, 그게 터지니까 뭐 민심이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고 부글부글해졌고,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 안 하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를 조사하다가 진짜로 나가리 시켜버렸어요. 나가리란 말을 검찰이 썼습니다. 이번 판은 나가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성계가 집권했는데 이성계 쿠데타라고 처벌할 거냐. 이성계가 역적이라고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두환 처벌 못한다라고 했다가 이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하여튼 검찰 내부에서도 그럼 이걸 무혐의 처리했던 팀하고 이제 또 이걸 기소하는 팀이 또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때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 젊은 기자들이 놀렸어요. 뭐 기소 못한다며? 너 어떻게 기소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명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본성을 드러내는 대단히 솔직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우리는 개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독백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본질은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물라면 문다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알아서 문다. 우리가 꼴리면 문다. 우리가 물고 싶으면 문다. 놓고 싶으면 문다. 즉,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이 검찰에게 문민통제의 목줄을 씌우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애완견 같았어요. 애완견처럼 굴었어. 그러다가 그리고 앙 하고 성질을 내도 귀여웠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도사견이 돼서 국민을 물어뜯고 있는 지경이 됐죠. 하여튼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물론 저는 조국 장관 일가한테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검찰이 유사인의 처음 아닙니까? 일가족의 입시와 관련된 부정 또는 10억 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 같은 거는 조단이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조사 안 하다가 한 10억짜리 사모펀드,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의 특수부 검사를 다 동원해갖고 그 2달 동안 뒤진다는 거, 이건 심히 부당한 일이죠. 검찰권 행사를 그 남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가 분명히 아니죠. 이건 반드시 통제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데 이 개를 그 전에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는 뭐예요? 주인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임기 말 대통령은 힘이 없다. 그리고 그걸 임기 말 대통령을 물어뜯어야 내 위상이 올라간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기 시작하죠. 노태우까지는 그래도 노태우 아들은 구속을 면했지만 김영삼 아들 구속되고 김대중 아들 구속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이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은 본인들이 가고 그러니까 권력의 끝이 안 좋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 정치를 누가 지배해요? 국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초동의 검사들이 지배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검찰, 그러니까 이제 97년 10월, 그러니까 97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수사 한 해 만에를 따지다가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 씨가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 수사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대쪽과 결별 선언이라고까지 나와요. 이해창 총재가 강력 반발. DJ 비자금을 수사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내막이 이제 김대중 집권비서인데 각하. 여기서 각하는 김영삼이죠. 김태정이 김영삼한테 가서 제2의 광주 사태가 옵니다. 지금 비자금을 뒤지면은 제2의 광주 사태가 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 김대중이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김대중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얘기가 이거 제2의 광주 사태가 올 겁니다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자금을 수사하자고 치면은 야당 비자금이 많을까요? 여당 비자금이 많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여당의 비자금, 노태우 쪽 비자금, 김영삼의 과거 비자금이 훨씬 많은데 그거 조사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각하까지 다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돼요. 뭐가 있냐면은 이회창이가 당선되면 이거 DJ 비자금 수사하게 되면은 이회창 선거 판도가 뒤바뀌어서 이회창이가 당선될 거라고요. 이회창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경기 마피아가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경기고 출신들,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검찰을 장악하게 된다니까 TK, PK들이 똘똘 뭉쳐서 경기 출신 검찰 장악을 막기 위해서도 이거 수사하면 안 된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그게 낫다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태정,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김태정은 김대중 정권 여기 보시죠. 아까 92번에 보면은 97년 8월 7일에 임명됐는데 김대중 정권이 98년 2월 달에 등장했잖아요. 1년 3개월 검찰총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만뒀냐? 법무장관이 돼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정은 개인적으로도 DJ 비자금 수사를 중단한 거는 DJ가 당선될 것 같았으니까 이제 그 수사를 중단하고 DJ 편에 선 거죠. 김태정 씨의 처신을 놓고는 또 말이 많아요. 뭐 PK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출신이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태어나긴 광주에서 태어났대. 또 이제 나중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올로비 사건이라는 또 그 유명한 사건
그 사건인데, 그 이제 씁쓸한 사건이죠. 씁쓸한 사건으로 하여튼 불명예스럽게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 시절에, 예. 그래서 제2의 광주 사태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 막았었고, 이게 와이스 반응에 대해서 나중에 김태정이 솔직하게 그 지금 설명드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김태정을 비롯한 라인은 김대중한테 줄을 섰는데 일각에서는 김대중 안 된다 하는 라인이 이해창 쪽에 줄 선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쪽은 DJP 연대를 법률 검토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광노현 교육감 사건 있잖아요. 그 후보 단일화를 했더니 거기에 후보 매수제를 적용했잖아요. 그거를 DJP 연합에다가도 적용해서 후보 매수다. 김종필한테 총리 약속하고 한 게 후보 매수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게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김대중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양심수를 석방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더니 법무부는 양심수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월권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쟁점화 했는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